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로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항목 분석은 과거에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약간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인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많은 기업에서 인턴에게도 관련된 경력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있는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또한 입사 후에 어려운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책임감 있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까지 해낼 수 있느냐, 약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턴으로서의 관점으로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한국전력공사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직에 기여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평가 비중이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작성, 즉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서 유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든지 혹은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불성실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블라인드에 대한 부분과 불성실, 글자 수가 너무 짧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도록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자, 한국전력공사 말고도 관련된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평상시에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조직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내가 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부분을 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번 항목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대한 부분은 청년 인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으면 경험을 쓰란 얘기고요. 그리고 경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한 그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했던 이제 그러한 노력을 적는 것도 경험으로서 무방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유사한 역할이 만약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사한 역할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와 굉장히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다. 일부 역할이 겹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해당 직무 수행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어떤 전공 지식이나 어떤 기술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본인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배우는 어떠한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험과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자기소개서 가이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필요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분해서 강조하시면 되는데, 각각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쉬운 게 공채로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직무 설명 자료가 나름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한 페이지에 이 모든 직무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력 관리, 교육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 이 관련 업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제 공채 지원자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분이 좀 더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친절하게 좀 기재해 줬다면 회사도 좋고 인턴들 지원할 때도 좋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그런 아쉬움이 뭐 이 회사에서 뭐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러한 직무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공채와 관련된 이제 직무기술서에는 필요 이제 직무 수행 내용 외에도 해당 수행 내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관련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역량조차도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지원을 해라. 약간 뭐 이런 마음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직무와 관련된 공채, 대졸공채 수준의 이제 직무기술서를 열어보셔가지고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턴으로서 여기 있는 역할들을 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인턴마다 수행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이면 좋고 경험도 좋다. 둘 다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식들을 쌓아왔다, 기술들을 쌓아왔다, 이런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정규직이나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다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어떤 역할이 내가 지금 인턴으로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과 유사하다. 특히나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때 나는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뭐 이러한 성과를 냈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강조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회라든지 프로젝트, 소모임, 동호회, 동아리 뭐 이런 곳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동아리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아리의 어떤 예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금, 입금 내역 등을 잘 정리해가지고 동아리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뭐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등등등 뭐 이런 것도 뭐 직접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어떤 공사에서 정식 조직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 즉 유사한 역할을 다른 경험에서도 그래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이제 그러한 경험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경력과 경험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행했던 역할, 그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이제 그런 역할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직무 수행 내용 그 부분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라는 관점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로 끝나는 말 그대로 자소 형태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형태는 말 그대로 목적,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소서 형태의 문장 구성, 보고서 형태의 문장 구성 이 두 부분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작성하시고 경험을 기술하고 구체적으로 본인 학습 경험 혹은 활동 내용,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일목요연하게 강조하고 싶다면 보고서 형태로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소서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 경험 혹은 활동 내용 둘 다 가능하다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꼭 제가 어떠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필요한 지식을 학습했던 그런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경험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구성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본인은 어떠한 지원 분야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떠한 경험, 경력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떠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저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저만의 노하우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얻으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간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지원한 직무 분야는 어떠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어떠한 교과목, 어떠어떠한 외부 교육과정, 어떠어떠한 자격증 취득, 어떠어떠한 책, 혹은 어떠어떠한 선배 조언, 어떠어떠한 어떤 스터디 등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특히 해당 지식 내에서도 어떠어떠한 이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식에서 전 어떠어떠한 성과, 자격증을 취득했다, 높은 학점을 받았다, 주변의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친구들의 우호적인 평가를 들었다, 혹은 이 지식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하나하나 깨알처럼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블라인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주의를 해줘야 되지만 너무 모방이나 모사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껴 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여주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 오늘 말 그대로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큰 틀을 잡아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 귀화의 능력 중 보완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해당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완수할 거냐 책임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런 업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잘 적응을 할 건지,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따라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 강조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가지고 본인도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사 후에 인턴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 여기 나와 있는 거 빠르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구성적인 측면으로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바로 그냥 정리해서 우리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 느낌이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이런 거구만 해서 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에 만약 제가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혹은 이러이러한 부서 생략하더라도 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이와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적용해서 많은 업무를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량을 보완하고자 지금 친구들하고 어떠한 실습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자주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발표 자료라든지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그러한 문서 서식이나 양식을 이해하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목표나 지금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문서에 많이 적용하거나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활용할 때 많이 이제 좀 내용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이러한 용어들도 학습도 하고 있고, 조직도 그리고 신년사 등을 읽으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중요한 목표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다양한 선배님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실천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고 또 제 역량도 개발하겠습니다. 약간 이러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걸 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통해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질문에서는 보완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미래형으로 얘기하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개발 능력을 강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노력을 다 강조하는 게 좋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좋지만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수준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접근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번 항목에 대한 것도 빠르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한국전력공사 인지상 중에서 기업가형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팀워크를 발휘해라 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발적인 기여,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인 희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조직에서 나에게 주어졌던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인데 내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도 자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발적인 기여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 역시도 평소에 부족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역량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희생. 말 그대로 연속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번 하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영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헌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원래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또 배워가면서 좀 더 어렵게 해냈다.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제목 먼저 쓰시고 2가지씩 쓰시고 그 다음에 상황 역할 최대한 줄이시고요.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자발적인 기여,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 희생 이 부분을 가급적이 많이 담아주시고요. 그 결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귀하가 얻은 것 그럼 공동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저도 부족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운 점에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번과 관련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강민혁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라고 치시면 이 기업가형 인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어떻게 또 써야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채 기간에 목이 지금 굉장히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혹시나 들으실 때 좀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긴 한데 요거 안 해줘도 좋으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는 말 그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작성하시는 거 저는 그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인턴이기 때문에 더 꾸밈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솔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되 좀 더 조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담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자소서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